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삶에 꼭 필요한 돈말글이란 주제를 책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당신이 옳다입니다. 지난 2018년 가을에 출간돼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작가가 적정 심리학에 대해, 진정한 공감에 대해,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잘 몰랐던 상처가 있거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아파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나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청소년은 죄다 반항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노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이라며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른데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사람도 많은 이들로부터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으니 절망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책의 제목이 정답인데요. 네, 당신이 옳다는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여고생에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 대신 네가 그런 마음이 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지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감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공감을 심리적 CPR, 즉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하네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허기가 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수성가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를 만든 A라는 대표가 있어요. 그는 창업을 한 뒤로 지금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전빵집 아들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불성실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노력한 끝에 열심히 일하며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친척이나 옛 친구들은 그를 만나면 대단하다, 옛날부터 뭔가 달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존경과 칭찬이 섞인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설명하기 바빴어요. 자식의 취직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의 회사에 납품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청탁이 거의 전부였던 A 대표는 어릴 때 한 집에 살기도 했던 5살 터울의 막내 이모를 오랜만에 친척 어르신의 칠순잔치에서 만납니다. 이모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옛날에도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을 합니다. 네가 어릴 때도 똑똑했지만 위가 늘 안 좋았는데 아직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지 묻기도 했고요. 이모가 그간 살기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어릴 적부터 잘 먹던 반찬을 해줘야겠다고 그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모는 성공한 그를 안쓰럽게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모를 만난 후 A 대표는 다시 이모를 만나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해도 그들이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허기를 느끼곤 한다고 저자는 전하네요. 어느 부자 노인이 병든 자신을 수년간 정성스레 간병해준 여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래요. 힘이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자신을 온전히 돌봐준 사람의 진심에 감동을 해서 그런 거겠죠. 성공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 같다는 이야기를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들은 한 엄마가 있었어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습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일주일 후 두 번째 시간에는 검사를 받았고요.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우울증이 맞았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하더랍니다. 약도 먹기 싫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는 이미 엄마와 병원에 다니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안심했죠.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깊은 안정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바라봐주는, 나의 힘든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집니다. 책에서는 전문가에게 너무 기대지 말라고 해요. 이 아이만 봐도 학교 상담교사가 엄마에게, 엄마는 의사에게 아이를 넘기지만 정작 아이가 바라는 건 엄마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존재를 인정해주면 아이는 나을 수 있었던 건데도요. 내가 희미해질수록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렇게 범죄가 생기기도 해요. 나 좀 알아봐 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해답은 당신이 옳다고 지지해주는 공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은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모임에서 잘 웃는 30대 초반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대요. 유난히 잘 웃으며 세련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잘하기에 금세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녀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저자가 물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사실은 사흘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불쑥 꺼내더랍니다. 저자의 직업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저자는 특별한 위로나 조언은 하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헤어졌는데 이후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힘들지만 목숨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버렸다고 했다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말인데요. 이건 존재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한 말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골드미스의 근황을 묻는 것도 아니고 미모와 매력이 넘치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인사도 아닌 이 질문은 자연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바로 충조평판입니다. 누군가 고통이나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섞어 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요.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어떤가요?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모나 교사, 때로는 상담가들도 이러한 충조평판을 날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충조평판의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말이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도 공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다는 아주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 진짜 공감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다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생각보다 얼굴이 밝구나, 이젠 많이 괜찮아졌나 보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행위가 때로는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공감이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혹시라도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상대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는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은 내가 자세히 몰라서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물어보는 건데 하는 단서를 달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공감을 잘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책 속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어요.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이 내용은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에게 저자가 받은 편지를 소개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당연하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해도 공감하는 건 잘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지만 잘못을 알려주는 것보다 왜 그랬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다만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상대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에도 무조건적인 공감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공감이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내라는 뜻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공감을 보낼 순 있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았다. 거기서 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이 책에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남이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이 경우 장남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행동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동생들은 큰형과 인연을 끊었는데 작가는 장남이 그런 선택을 한 마음, 장남과 인연을 끊은 동생들의 마음도 옳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마다의 마음은 옳은 것이고 그 마음에 따른 행동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할 몫이다. 라고 합니다. 정은길의 돈말글, 오늘은 진정한 공감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알려주는 책, 당신이 옳다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말해왔던 공감은 과연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조언, 충고, 평가, 판단의 말을 더 멀리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은길의 돈말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